안녕하세요. 머니앤스포츠의 김유리입니다. 건조한 봄 날씨에 미세먼지 그리고 꽃가루까지 겹치면서 안구 건조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안구 건조증일 경우에는 눈에 눈곱이 끼고 또 충혈이 된다거나 또 심하면 두통증의 증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안구 건조증 환자는 지난 2009년 175만여 명에서 지난해 221만 6천여 명으로 4년간 26%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심해지는 황사와 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도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예방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눈을 자주 깜빡여주고 또 인공 눈물을 넣어주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고해야겠네요. 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 머니앤스포츠. 오늘 준비한 첫 순서는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스포츠 산업 소식을 전달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볼수록 기분 좋아지는 남자죠. 유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정우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에서 전해주실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오늘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에서 전해드릴 내용은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스포츠 산업 관련된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 1일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갖고요. 내년도 정부 예산을 비롯해서 향후 5년간 국가의 중장기 재정 운용 전략에 대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토대로 논의가 됐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이번 회의에서 등장한 스포츠 산업 관련된 이슈를 좀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하게 과당 경쟁을 통해서 실효성 논란을 일으켰던 국제대회 운영비 지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4대 스포츠 국제대회를 즉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그 피파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네. 이 네 가지 대회를 4대 메이저로 통하는데요. 이 네 개 대회를 모두 치룬 또는 개최를 결정지은 이런 세계에서 5개뿐인 나라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이야, 네. 또한 이제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7번째 나라로서 동계와 하계올림픽 두 개를 다 개최한 이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에 반해서 국제 스포츠 대회를 대하는 우리의 인식이 여전히 좀 대회 쇼잉에 좀 집중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지적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지자체 단체장들의 정치적 업적 또는 이제 치적 사업화되는 경향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2019년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 보증서를 위증한 사건들을 통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진 이런 총국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국제 행사 유치에서 온 나라가 좀 이렇게 들썩였던 사건이었는데요. 문제는 국제대회 본질적인 이해가 좀 부족하고 경제적 효과, 즉 스포츠 비즈니스나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이런 좀 확고한 이해가 없이 무턱대고 개최를 유치해놓고 보자라는 식의 방식이 문제인데요. 유치를 하고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 국비를 통해서 도로나 경기장 등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그 업적을 홍보하는 데만 급급을 하다 보니까 결국 개최 이후에 경기장 운영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이나 인프라에서 뭔가 운영비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결국 지자체 살림을 옥죄는 그런 결과로 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이 더 큰 문제는 이런 심각성이 사실은 해당 도시의 재정 파탄까지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아무래도 충당되는 경기장이나 각종 그 인프라 구축에는 더욱더 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해외 국제대회 비용 절감 사례로는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가장 최근 사례를 좀 짚어보면요. 2012년으로 돌아가 보겠는데요. 유럽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계올림픽 개최를 두고 득이다 실이다 이제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올림픽이 바로 런던 올림픽 사례인데요. 네. 영국은 이 대회를 통해서 그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을 하고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이 많은 부분에서 절약과 재사용 그리고 기존 시설을 연결하는 이렇게 혁신적인 전략들을 구상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런던이 올림픽 이후에 수출을 전제로 한 조립식 경기장을 만들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더욱이 민간 개발이 좀 더디고 또 각종 산업 폐기물로 오염이 됐던 런던 북동부의 리벨리 지역, 이 공단 지역인데요. 이 부분에 중금속으로 오염된 흙 220만 톤을 일일이
희석을 하고 세척을 하면서 그 위에 올림픽 공원을 건설을 했고요. 야, 공원 내에 농구장과 핸드볼 경기장을 지었습니다. 이 경기장들이 조립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농구장은 대회 이후에 브라질로 수출을 하고 핸드볼 경기장은 런던 이외에 스포츠 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면서 투자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한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또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어떤 소식들이 나왔었나요? 네, 최근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에서도 좀 전해드렸는데요. 황금알을 낳는 법이죠. 이 스포츠토토 수탁 사업자 선정 입찰에 관련된 말씀 드렸는데요. 네. 이번 회의에서는 스포츠토토를 통해서 벌어들인 판매 수익금 중에 정부의 세입 세출 외로 사용되던 수익금 중 22%를 전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세입으로 이제 편입을 시켜서 정부 예산 체계 내에서 관리토록 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지난해 체육 복표 사업이죠. 스포츠토토 판매액이 3조 700억 원이었거든요. 이 가운데 위탁자의 수수료와 지출액, 모든 재반 비용을 제외한 정부의 순수이익을 판매 수익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난해 판매 수익금은 9,400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회의 동의와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정부의 예산 체계 내에서 운영이 되는 기금은 이 중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되는 78%, 네. 약 7,332억 원이었고요. 나머지 22%는 공익사업 적립금이나 공익사업 적립금은 체육이나 문화진흥을 통해서 쓰이는 7% 수준인데요. 650억 원에 해당되고요. 지자체의 공공체육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쓰이는 5%, 47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축구나 농구, 배구 등 스포츠 토토의 주요 종목을 하는 경기 주최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이 10%, 940억 원이 되는데요. 이 모두 2,068억 원 규모가 복표 사업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장관의 승인하에 필요한 사업에 좀 적시적소에 다소 좀 유연하게 쓰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는요, 스포츠 토토의 수익금의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좀 감안을 한 것 같은데요. 판매 수익금 전액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을 시켜서 정부 세액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발표가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번 조치의 핵심으로 공익사업 적립금이 좀 주목을 받는데요. 공익사업 적립금은 스포츠 토토, 경륜, 경정과 같은 약간 사행성의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을 해서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하는 이런 돈을 말하는데요.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용처에 대해서 국회 사전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예산 당국으로부터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받아오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상당 부분의 체육이나 스포츠 관련 지원 예산이 정부의 예산심이라든지 국회 승인 등을 좀 거쳐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관련 예산으로 진행되던 사업들에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실제로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좀 이렇게 마음대로 쓰던 돈을 통제하겠다라는 차원의 투명성 제고의 측면보다는 사실은 정부의 총수입 증가율을 높이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측면의 분석이 더 많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 이후에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있는데요. 이 재원의 실천 계획, 즉 이제 공약 가계부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올해 예산을 좀 보면 올해 줄여야 하는 절감해야 되는 예산이 9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약 70여 개 개혁 과제들을 실천을 했고요. 그를 통해서 지려진 절감 가능 규모가 5조 2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할 돈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스스로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은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또 한 가지는 스포츠 토토를 통한 수익금 규모가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이번 조치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마른 수건을 짤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이미 회의 이후에 관계부처 간의 논의가 시작이 됐겠지만요. 사실 공익사업 적립금이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 그리고 경기단체에 대한 지원 같은 이 현장의 예산들은요. 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돼서 그동안 사용이 돼 왔기 때문에 그 틀을 크게 흔들다면 결국 뿌리나 그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때문에 공익사업 적립금을 정부의 틀 안에서 사용을 하되 생활체육 보급이나 체육 인재 양성 그리고 기본적인 스포츠 인프라와 같은 이 기본 지원 사업에서 정치적 판단이나 예산 전용 등에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개별적인 사업 건당 그러니까 항목별로 승인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보다는 시장 환경 등을 고려를 해서 광범위한 차원의 연간 적립금 수준을 결정을 하고 예를 들면 육성 적립금 같은 항목을 이제 한 가지 항목으로 일관 승인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승인이 방식이 도입이 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이 견해입니다.
네, 이 국가재정전략회의 개념과 내용부터 스포츠 산업 관련한 논의 내용까지 저희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핵심 요지는 예산이 좀 쓸데없이 새는 것을 좀 강력하게 막자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우리 사회 곳곳에 아주 잘 제대로 쓰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김창우의 더 리더스입니다. 정부 스포츠 3.0 위원회 전문위원이자 한국스포츠산업협회 총장직을 맡고 있는 김창우 교수가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창호의 더 리더스 진행을 맡은 김창호입니다. 건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큰 관심사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다양한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클럽이 약국보다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만큼 피트니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김창호의 더 리더스에서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면서 피트니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먼 파워를 모셨습니다. 팍6원의 김수미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소개가 마음에 드셨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현재 팍6원이라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떤 곳입니까? 네, 팍6원은 박찬호 선수의 성인 팍. 팍? 예, 등번호가 61이었었죠. 예. 그걸 합성을 해서 팍6원으로 저희가 브랜딩을 했고요. 아, 예. 그 팍이란 의미는 파크로서 열린 공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피트니스 폴 석세스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박찬호 선수의 성공이 있기까지 변함없는 자기 어떤 체력 관리, 자기 관리에 대한 어떤 성공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러한 그 피트니스 클럽입니다. 그 요새 길을 걷다 보면은 주변에 그 피트니스 클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피트니스 클럽 중에서 팍6원과 차별화를 둔다면은 어떤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 피트니스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시설, 예. 그다음에 프로그램, 그다음 직원이죠. 지도자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박찬호 피트니스 클럽에 있어서의 어떤 프로그램이 차별적인 것은 일단 고객이 입시를 하시면은 근육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근육을 분석할 수 있는 체형 분석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고객이 바로 액티비티한 운동을 할 수 있는지 내지는 자세를 교정을 받아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라는 어떤 슬링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테스마 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트렌디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박찬호 선수가 즐겨 했던 공중에서 매달려서 하는 에어리얼 요가 또 저희 클럽에 있고요. 예. 그 외에 박찬호 선수가 개발한 팍스 프로그램도 시리즈로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팍6원은 그 박찬호 선수 때문에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박찬호 선수하고 팍6원하고 어떠한 관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본인이 그간 그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개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일반인들하고 공유하고 또 공감하면서 같이 트레이닝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고요. 그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무산소 운동을 기초로 해서 코어를 트레이닝할 수 있는 그룹 피트니스 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그런 프로그램 개발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은 팍에 와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 박찬호 선수하고의 인연은 어떻게 맺게 됐습니까? 제가 에어로빅 체조 선수 출신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국가대표를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코치 생활, 감독 그 해설까지 하면서 체육인으로서 박찬호 선수를 만나게 됐고요. 또 체육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 분모가 피트니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박찬호 선수도 한국의 어떤 피트니스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런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비즈니스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모든 스포츠 종목에 있어서 피트니스는 그 굉장히 기본적인 체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최고의 기술, 그다음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피트니스는 기본적으로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 대중들에게 좀 돌려보는 거죠. 일반인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 평상시 체력을 통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피트니스 비즈니스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트니스를 시설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네. 콘텐츠 산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피트니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었었죠. 예. 헬스장, 에어로빅 예. 센터 뭐 예. 이런 개념이었었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인 의미에서 이제 피트니스라고 하는 예. 용어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대형 기자재를 세팅한 장치 산업에서 지금은 피트니스 클럽에 가도 굉장히 소기구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 체력 관리를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피트니스가 향후에는 네. 프로그램을 통한 컨텐츠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보급되어진 프로그램의 생명주기라고 할까요? 유행주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정말 제가 그 외국에서 열리는 피트니스 컨벤션을 지속적으로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피트니스 컨벤션에 갈 때마다 프로그램은 끊임없이 재개발되고 생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국내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이 돼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유행이 빠른 편이죠. 네. 그러면은 국내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아시아라든가 중국, 뭐 태국, 일본 뭐 이런 쪽으로 다 수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뭐 지금 저희 그 그룹 엑서사이즈의 예를 들자면 줌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호주의 레즈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국내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열어보면 실질적으로 국내 강사들이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시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미 팀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IP 피트니스라는 단체를 같이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IPC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트레이너들이 자기의 어떤 경험을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아카데미로 오인을 하고 지금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트니스 시장은 성숙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경험보다는 경험을 통한 검증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고객들에게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어떤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IP 그 피트니스는 그러한 검증된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재생산하고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IP 피트니스 네. 이쪽에서 그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보급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올 텐데 네네. 이것을 그 자기의 지식 재산으로 네. 보호받아서 이것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럼? 아직 시도되진 않았지만 그러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 IP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역할을 하나하나 찾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한류가 여기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내는 그 프로그램들은 그 재산권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IP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것이? 근데 아직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 유형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조차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개발을 해서 그러한 장치를 가지고 제도권 속에서 이게 산업의 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해 나가는 것이 IP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트니스 산업이 지금 아주 굉장히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네. 뭐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피트니스 클럽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너들이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경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 제가 티칭을 잘하는 것과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은 확연하게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피트니스에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전문성이 이제는 구축이 되어서 운영을 희망하는 트레이너들, 예. 오랜 경력을 가진 트레이너들이 그런 매니지먼트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서 비즈니스를 준비를 한다면은 보다 좀 안정적인 그런 어떤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을 토대로 피트니스 시장이, 피트니스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좀 더 발전을 하려면은 이런 점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하다라는 게 있으면은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사회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료보험에 관련되어 있는 국가적인 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피트니스 클럽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예. 그 소득 공제라고 하는 그 정책적인 지원이 있으면은 국민들도 스스로 본인들의 어떤 건강 관리를 충실하게 할 것이고 예. 더불어 의료 수가도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고요. 저희 업계분들이 모여서는 그런 얘기를 왕왕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팍6-1의 미래 계획, 10년 후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희 시장이 많이 성숙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국내 프로그램이 그 외국으로 수출이 되어서 피트니스 산업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단체들이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서 예. 국가 공인 자격증을 저희가 가지고 보다 안정적인 트레이너들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전문적인 안정적인 풍토 속에서 박찬호 피트니스 클럽 팍6-1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랜차이즈로 성장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 이렇게 바쁜데 나와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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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호의 더 리더스. 오늘은요, 이 국내 피트니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이죠. 파크61의 김수희 대표님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유정우 기자 어떠셨나요? 네, 이 김수미 대표가 운영하는 파크61의 애칭이 있는데요. 그 박찬호 피트니스 클럽입니다. 네. 이 미국 메이저리그 원조 코리아 특급이죠. 이 124승 아시아 최고의 투수, 최고의 성적을 거둔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인데요. 이곳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을 상품화했던 나이키의 에어 조단 시리즈처럼 이 국내에서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선수의 네이밍 관련된 사업들이죠. 이 유명 선수와의 코어 이상의 관계를 통해서 열악한 국내 피트니스 산업에 좀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 머니앤스포츠.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스포츠 산업 관련 단신과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스앤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무척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김지훈 리포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2014 머슬마니아 유니버스 세계대회 한국 대표 선수 선발전입니다. 1991년 시작된 머슬마니아는 피트니스, 미스비키니 등 6개의 종목으로 나눠서 선수들의 근육과 포즈 등을 종합평가하는 대회인데요.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전 세계 22개 국가에서 열리고 1년에 2번은 미국 마이애미와 라스베가스에서 세계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지난 5월 6일 건국대학교 세천년회관에서는 2014 머슬마니아 유니버스 세계대회 한국 대표 선수 선발전이 열렸는데요. 이번 선발전은 외국인을 포함해 35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졌습니다. 네, 이번에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 수상된 선수는 6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되는 2014 머슬마니아 유니버스 세계대회에 출전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모전 대외활동 전문 사이트 올콘에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2014 휴비스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소식입니다. 스마트 융합사무 분야 아이디어 제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전국 4년제 이공계 3, 4학년 및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7월 16일까지 휴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휴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제5회 브랜드 스토리 공모전입니다. 주 미래생활에서는 잘 풀리는 집이라는 브랜드명과 공감되는 행복한 에피소드를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이벤트는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로그인이나 별도의 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 머니앤스포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오늘 알찬 내용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보다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고민 해결 신한 빅플러스 실버보험. 어르신들 사는 동안 아프고 다치는 것도 걱정되고 혹시 사망할 경우에 대비도 걱정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생존 시에도 사망 시에도 치매에 걸려도 5대 질병에 걸려도 또 다치거나 노인성 8대 질병으로 수술을 해도 보장되는 보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는 동안 아픈 것도 챙겨주고 혹시나 죽을 경우에도 챙겨주는 그런 보험이 있으면 좋겠어. 네, 신한 빅플러스 실버보험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 보장은 기본이고요. 혹시 모를 치매로 인한 간병비 부담도 대비하실 수 있게 이렇게 치매 간병비도 보장해 드립니다. 또 특약으로 이렇게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말기 간질환 같은 5대 질병의 진단금도 보장해 드립니다. 여기에 특약으로 다치거나 고혈압, 간경화, 백내장 같은 약관에서 정한 노인성 8대 질병으로 수술할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정액 보장해 드립니다. 네, 최대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니까 아픈 것도 걱정되고 사망에도 대비해두고 싶으시다면 지금 전화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644-0761 1644-0761 남녀 20세에서 최대 70세까지 가입되고 최대 90세까지 보장되며 일부 특약은 최대 80세까지 보장됩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2년 이내 자살은 제외됩니다. 치매보장 개시일은 계약 2년 후부터이며 재해로 인한 치매는 보험계약일을 개시일로 합니다. 실버 수술보장 특약은 재해 및 약관에서 정한 노인성 8대 질병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5대 질병 진단특약에는 약관에서 정한 5대 질병의 진단금을 지급하며 선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가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시대, 당신이 먼저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다문화가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람과 사람을 잇자, 문화와 문화를 잇자. 공익광고협의회.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 소중한 순간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